네, 류혁 법무부 감찰관 검사지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법무부에서 대책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바로 사표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회의 참석하지 않겠다. 진작에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이분이 대단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 검사인가 보다 했는데 그분을 알고 있는 이른바 우리 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고 검찰개혁에 남다른 진정성이 있는 변호사들은 혀를 끌끌 차더군요. 류혁 이분이 갈아타기 전문가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저는 이분을 잘 모르니까 갈아타기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이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갈아타기 전문가라는 지적이 맞다면은 갈아탈 시점에 정확하게 갈아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세가 이제 윤석열에게서 떠났다라고 판단한 것 아닐까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가 되니까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신진우 누군지 다 아시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등 사건 1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인데 9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그 이화영 부지사에게 9년형이라는 중형을 때렸는데 이런 분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다룬다? 결국 같은 사건인데 그러면 자기가 1심에 판결한 것도 있겠다. 이화영 1심에서 판결한 것도 있겠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도 보나마나 중형을 때릴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자, 통상 여러분 법관 기피 신청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피고인과 법관이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이런 긴밀한 관계이거나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그런 사유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판사들은 다 각각이 헌법기관이고 또한 공정하게 임명된 공정성이 이제 판단돼서 임명된 법관들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아무도 하자가 없다. 이게 법원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 판사에게 하자가 있어서 교체를 한다? 법원 스스로? 그럴 일은 만무한 것이죠. 거의 없습니다. 피신청권 남용에 해당된다라면서 기각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근데 이재명 피고 쪽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12월로 예정된 다른 사건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만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터넷 보수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 민주당 눈치를 본 겁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제가 그걸 판단한 게 아니라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을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여기 부장판사가 김동연 판사입니다. 윤석열이가 이제 체포하려고 했던 김동연 판사 이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또 맡고 있습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사건 1심 60일차 공판기일이 진행됐어요. 61번이나 공판이 진행됐는데 워낙 사안이 많고 또 이 다룰 것이 많다 보니까 다룰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60일차 공판기일까지 왔는데 이때 증인으로 유동규가 나왔어요. 잘 아시죠?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토지 수용 방식 등에 대해 증언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살짝 비웃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퍼럭 화를 내면서 이재명 씨 웃겨요? 이재명 씨 웃깁니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참 황당하지요. 자, 근데 말이죠.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이 발언이 굉장히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유동규가 저 양반이 실실 웃어서 신경이 쓰인다. 나는 당신이 하나도 겁이 안 난다. 당신이 무엇가 되더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이 하나도 겁이 안 난다. 당신이 무엇가 되더라도. 무엇가 뭘까요? 대통령이겠죠. 당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도 겁이 안 난다. 실제 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처럼 뭐 정치 보복을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쫄았네, 겁나나 보네, 너무 겁이 난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유동규조차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 여기에 지금 떨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당신이 뭐가 되더라도 나는 겁이 안 난다. 이 말은 당신이 뭐가 될까봐 나는 겁이 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야당 주도로. 자, 거부권 행사 여부를 사실 어제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뤘어요. 아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랬는데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미뤄버렸어요. 이거 여당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를 이루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예, 뭐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서 민주당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또 탄핵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이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 덕수 형님 3분의 2까지 필요 없어요. 국무총리는 2분의 1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지금 2분의 1을 훌쩍 넘는 민주당 의석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탄핵건으로. 예, 탄핵이 되고 또 이제 수사도 받고 이제 완전 인생 종치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공직자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반역죄로 엎어지는 미증유의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정권이 어디로 넘어가든 간에 그동안 줄 잘 서서 정권 때마다 요직에 올랐던 우리 한덕수 총리, 윤석열 시대에 완전히 뭐랄까요, 소멸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도 높게 한덕수 대행을 비판했다고 하지요. 강한 압박이 됐을 겁니다. 자, 사실 양곡법은 좀 그렇다 치고요. 이 김건희 특검법, 또 윤석열 내란 특검법,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냥 그 즉시 탄핵입니다. 그래서 양곡법은 좀 그동안 해온 얘기도 있고 양곡법 반대했거든요. 한덕수가. 그거는 좀 어떻게 야당하고 양해를 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은 공포해주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으로 이미 윤석열은 계엄 전부터 국정 동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윤석열의 내란, 계엄 그 이후에는 이 복지부동하고 있는 이 관가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이 정권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손과 발이 됐던 공무원들은 다 그걸 녹음하고 캡처를 해서 자기 방어하려고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는 일을 벌이려 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대통령실 오겠다는 공직자가 없으니까 엉뚱한 김건희 인맥이 들어가가지고 국정 최고 사령탑에 곳곳에서 그렇게 자격도 없는 자들이 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 20살짜리 행정관이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면 군대 안 갔다 왔을 것이고요. 여자면은 대학도 졸업 안 했을 그런 나이란 말이죠. 근데 김건희 인맥이란 이유만으로 20살짜리가 지금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있는지 기자들 보고 취재하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취재가 안 되나요? 뭐 하긴 대통령실에 지금 비서관, 행정관 등 대통령실 직원들의 지금 뭐 신원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 64세 윤석열 생일 때는 케이크를 들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곳에는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가지 않으려고 상시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정권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개혁 사업에서 힘도 돈도 모이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에 공무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 뭐겠습니까? 정권 바뀌면은 이 자리가 곧 피바람이 날 자리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퇴근 시간을 어김없이 챙기고 눈치 안 보고 휴가 가고, 그리고 추후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업무 추진 과정을 녹음하고 녹취하고 캡처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등 젊은 공무원들의 업무 문화가 더욱더 지금 가속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1급 공무원들조차도 요즘에 허리가 안 좋다, 불면증이 심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신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교육부 1급이 가는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 자리도 2달째 공석 상태였다고 하는군요. 네, 참. 그리고 야당에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밉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야당에게는 지금 난색을 보일 수조차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너 국회 무시하는 거냐?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네, 이분이 매일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주목됩니다. 지금 정권 교체 가능성이 보이니까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권력기관들이 완전히 태세를 돌변하고 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민석, 박찬대 등 거의 수사를 지휘하듯이 뭐 해라 이렇게 하는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은 정권이 빼앗겼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우려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수사에 나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는 대선 때 어마어마한 인력과 자금을 들여서 이재명 악마화를 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악마화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만이 아니죠. 이명박 때부터, 성남시장이 되던 그 시기부터 이재명은 악마화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동원됐다는 썰도 있어요. 예, 나중에 검찰이 드러내놓고 악마화를 했었죠. 경찰도 그렇고, 특히 경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어떤 인사가 시켰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재명 잡으면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히면 몇 계급 특진시켜주겠다라고 떠들고 다닌 똥파리 같은 인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올해까지 14년, 이제 내년이면 15년인데 15년 동안 악마화가 됐는데, 오늘 아침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 여야 통틀어 48%로 압도적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에게는 80% 가까이, 네, 그렇게 지지가 쏠렸고요. 누굽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4.9% 지지하는 사람이 김동연, 그 누구예요? 오세훈이에요? 네. 오세훈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고요. 전체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추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추이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48%로 압도적 우위의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제 사퇴했죠. 한동훈은 몇입니까? 8%. 예, 68에 48이니까 정확하게 6배 더 많습니다. 네, 2위 8%에서 2위가 한동훈 대표인데 8%. 그의 6배인 48%를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하다못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려고 지금 최대한 자기 대선을 늦추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꼼수가 보이긴 하지만은, 뭐 그런다 한들 뭐 크게 바뀌겠어요?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 차원에서 벌인 수사고 기소고 재판인데 말입니다. 자, 이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상대가 없어요. 상대가. 이게 뭐든 한 자릿수 이내에서 각축을 벌이는 거면은 뭐 그래, 대선까지 좀 남았으니까 얼마든지 반전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라도 들 텐데, 지금 대선이 제가 보기에는 4월, 5월에 있을 것 같은데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지금
6배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엎을 수 있는 여야의 주자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미친놈도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재명 악마와 15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는 없습니다. 도리어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섰고요. 2위가 6분의 1 규모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재명 악마와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다른 후보 지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악마와는 좀 그만하라고요. 사실도 아닐 뿐더러 왜 그런 식으로 유치하게 반칙을 써서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말고 이재명에게 부족한 점, 그리고 그가 결여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 결여하고 있는 점을 따져서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국가 비전으로 경쟁하기 바랍니다. 악마와 해봐야 이재명에 대한 관심도만 높이는 꼴이에요. 지금 국민의힘 보십시오. 입만 열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 바닥이고 그들은 내란 정장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데 그렇게 악한 이미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악마화하면 이재명의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나쁜 놈들이 나쁘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하여간 국민의힘이 좀 대가리가 폼으로 달린 게 아니라면은 이젠 좀 전략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상처난 마음을 달래드리면서 대가리 박으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정녕 민생에 합치된 정당으로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생각 없이 이재명 악마화만 한다? 이재명 선거운동 해주는 거예요. 예.